유형 1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6번은 뭐냐면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입니다. 우리가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 과정이 그 결론이 맞다고 보여주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명된 참인 명제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정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음 우리가 증명할 때는 그 정리들을 사용해도 관계가 없다고 배우셨어요. 자, 근데 분명히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를 이용해야 된다? 가정을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그렇게 가정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직접 증명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정을 이용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증명법이라고 하냐면 간접 증명법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간접 증명법이 뭐냐면 여기에는 뭐다? 대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다? 귀류법이죠. 그래서 이 다음 유형 17번에 이제 귀류법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명제 n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가 자,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과정인데요. 이게 왜 직접 증명이 안 되냐면 n제곱이 3의 배수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3k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 다음에 n을 구하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제곱을 풀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라든가 근호가 들어가는 식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증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바로 뭐다? 대우를 취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론은, 자, 여기는 대우를 이용해야겠죠. 그럼 대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자, n이 뭐의 배수가 아니면, 자,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뭐의 배수가 아니다. 자,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럼 식을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3의 배수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두셔야 되냐면, 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다? 0인 경우가 바로 3의 배수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3으로 나눴을 때는 케이스가 몇 가지죠? 세 가지죠. 어떻게? 자, 이렇게 나누어 떨어질 때도 있고요. 나머지가 뭐다? 1일 때도 있고요. 나머지가 뭐다? 2일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대우니까 그러니까 부정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의 배수인 경우 다른 경우겠죠. 그럼 다른 두 가지 경우가 뭐가 되냐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다? 1인 경우와 나머지가 뭐다? 2인 경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나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는 K가 만약 자연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이거 그러면 나머지가 1이다 그럼 뭐가 되죠? 거꾸로 말하면 2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가 2다 그럼 어떻게 되죠? 1이 부족하다 볼 수가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 보면 사실 이게 먼저 나와 있어요. 자, 3K-1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가 되냐면 3으로 나눴을 때 1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를 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를 덜 나눠버리면 자, 우리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덜 나누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K번 나누는 것이 아니고 K-1번 나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지금 전개를 하면 3K-3이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더하기 얼마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가 남는다는 말이 1이 뭐하다? 부족하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자, 근데 이게 왜 뒤에 나왔냐면요. 자, 우리가 보세요. K는 자연수니까 자연수는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건 얼마가 되겠어요? 제일 작은 수. 2죠, 2.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3K에서 K에다 1 대입하면 3이기 때문에 2가 나오려고 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에는 사실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나머지가 얼마인 경우다? 1인 경우가 들어가겠죠? 그럼 나머지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 2가 뭐하다?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가에는 3K-2가 들어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3K-2가 뭐라고요? 나머지가 1인 경우입니다. 왜냐면 여기 1 넣어보세요. 자, 우리가 자연수에서 가장 작은 수 1이죠. 자, 1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1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에는 사실은 뭐가 들어간다? 3K-2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N은 하나는 3K-이고요. 하나는 뭐다? 3K-1이 되는 거거든요. 자, K는 자연수라는 것은 조금 생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이제 N제곱을 직접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N제곱 하니까 3K-1을 제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곱하면 9K제곱 마이너스 얼마다? 그죠? 12K 더하기 뭐다? 4가 되는데 자, 3으로 묶을 겁니다. 왜 3으로 묶냐면 3으로 묶는다는 것이 3으로 나눈다는 의미하고 같거든요. 자, 그러면 3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얼마다? 1이 되고 나머지 얼마다?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게 우리가 어디가 들어가냐면 이게 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가 답이 뭐가 되냐면 3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있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다? 그죠?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n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n제곱도 뭐다? 3의 배수가 아니네요. 자, 이번에는 n이 3k-1인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제곱을 하시면 3k-1의 제곱이 돼요. 그럼 요거는 9k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3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3k제곱 마이너스 2보다 2k가 되고요. 나머지가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에는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3k제곱 마이너스 2k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근데 얘도 역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가 얼마다? 1이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n제곱도 뭐의 배수가 아니다? 3의 배수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자체가 참이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대우도 뭐가 된다? 예,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n이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당연히 뭐다? n도 뭐의 배수다? 3의 배수라고 보는 것이 자, 뭐다?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좀 잘 해두셔야 되고요. 3의 배수라고 하는 것이 뭐다? 3으로 나눈다는 의미를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증명은 쉽지가 않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유형 17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17번은 귀류법을 이용한 명제의 증명법인데요. 자, 귀류법. 자, 이것도 간접 증명법이죠. 자, 귀류법이 뭐였냐면 귀류. 자, 흐름을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귀류법인데 이게 뭐냐면 역시 가정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때는 대우도 좀 사용하기가 어려울 때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론은 뭐합니까? 부정합니다. 왜? 가정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어진 게 뭐다? 결론밖에 없어서. 그래서 일단 부정해가지고 막 증명을 해가요. 자, 그런데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모순이 나옵니다. 자, 틀린 것이요. 그러면 뭐가 틀렸다고 보냐면 처음에 결론은 뭐다? 틀렸다고 본 것이 틀린 거야.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결론이 또 썼네요. 자, 결론은 뭐다? 그 결론은 바로 참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귀류법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301번 보시면 자, 다음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자,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무리수임을 한번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럴 때 한번 보는 건데 이거는 가정이 딱히 없잖아. 그죠? 그냥 이건 조건이고요. 이거는 뭐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럼 일단은 그러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니까 결론을 부정을 해요. 자, 그러면 무리수의 부정은 뭐죠? 유리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유리수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자연수 n에 대해서 본 거기 때문에 PQ는 뭐다? 서로소인 무슨 수다? 자연수라고 하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플러스 아무것도 없다면 플러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분의 자연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그럼 양변을 뭐 한다? 제곱을 해요. 자, 제곱을 하면 여기 루트 없어지고요. 자, P제곱분의 뭐다? Q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 n이 뭐라고 돼 있죠? 자연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자연수에서 1을 빼면 사실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수꼴이지만 분모가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1이 돼야지만 이 오른쪽 우변이 뭐가 된다? 바로 자연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억의 좌변은 자연수이고 PQ는 서로 뭐다? 소이기 때문에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P제곱은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다?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은 n제곱 마이너스 1이 q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q제곱이 2항이 되면 n제곱 마이너스 q제곱은 얼마다? 그죠? 여기는 바로 두 번째로 1이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나와버렸네. 객관식이어서 일단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에 들어가는 것도 한번 맞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나온 게 이렇게 돼요. n제곱 마이너스 q제곱이 얼마다? 1이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과정이 이렇게 되고요. 나이가 얼마다? 1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때는 n도 p도 q도 전부 다 무슨 수다? 자연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곱해서 1이 되는 경우는 뭐가 될까요? 그쵸? 그때는 뭐다? 1 아니면 뭐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경우죠. 맞죠? 예. 자, 그러면은 n 더하기 q, 요 n 더하기 q도 얼마가 되겠어요? 1 또는 뭐다? 그러니까 요게 1이면 n 마이너스 q도 1. n 플러스 q가 얼마라면 마이너스 1이면 n 마이너스 q도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 더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해주면 2n은 2가 돼서 n은 얼마다? 1이 나오죠? 맞나요? n은 근데 n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럼 요거는 틀렸고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더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또 틀렸네,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벌써 모순이 나왔네요. 왜냐면 이걸 풀어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은 뭐밖에 안 나온다? 1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n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뭐다? 모순이에요. 자, 그래서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될 수도 없고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만약에 n 1이다. 그럼 q는 뭐가 나오냐? 0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뭐다? 자연수라는 그런 가정에서도 모순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가 틀렸다? 자, 루트 n제곱이 유리수라고 가정한 게 틀렸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일 수밖에 없다? 무리수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2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블랭크 나와 있는 문제는 참 좋은데 보통은 통으로 우리가 비율법을 증명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패턴이 항상 뭐다? 일정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형 18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18번은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인데요. 우리가 크기를 비교하는 게 뭐다? 대소관계 맞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빼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뺐는데 양수라는 의미가 우리가 뭐하고 같았죠? A가 뭐다? B보다 뭐다? 크거나 크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보통 뭐 한다? 뺍니다. 자, 근데 특이하게 나눌 때도 있긴 있어요. 어떨 때 나눌 수가 있냐면 뭐 2의 20제곱하고 3의 만약에 2의 30제곱하고 3의 20제곱 중에서 어느 게 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뺍니까?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럴 때는 나눠서 계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자 보세요. 이거 지수법칙 써볼까요? 자, 그럼 지수법칙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공통인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30하고 20이니까 공통약수가 공약수가 얼마죠? 10이죠. 여기는 3의 제곱이 남고 여기는 얼마다? 2의 세제곱이 남는 그런 문제인데 요걸 풀어주시면 9분의 8의 뭐다? 1제곱이 돼요. 자 근데 9분의 8이 뭐보다 네, 1보다 작은 수를 거듭 제곱하면 훨씬 뭐보다 1보다 작아져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이게 진분수라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더 크다? 분모가 더 크다라고 되는 거거든. 자, 이렇게 지수가 큰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나눠서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때도 있지만 보통 크기 비교할 때는 어떻게 비교를 하시냐면 우리가 빼서 비교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요. y가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두 수의 대소관계를 한번 비교해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에서 b를 한번 빼볼 거예요. 자, 그럼 빼보겠습니다. xy 더하기 4에서 우리가 2배 x 플러스 y를 뺀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걸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xy 더하기 4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가 나오게 됐어요.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요거는요, 요렇게 자, x-2하고 뭐가 곱해졌을까요? 그렇죠? y-2가 곱해졌다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제가 그 체크한 게 있었습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x는 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고요.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y-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당연히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럼 곱하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a-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당연히 A는 뭐다?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우리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에서 우리가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빼면 됩니다. 근데 때로는 뭐다? 아까처럼 나눌 때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일반식 같은 경우는 뭐 한다? 빼서 비교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뒤에처럼 이게 루트가 나오는 경우는 뭐 한다? 절대값 기호가 나올 때는 제곱에서 우리가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주어진 게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는 우리가 제곱에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다양하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 19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19번은 절대부등식의 증명인데요. 이 절대부등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뭐다? 바로 절대부등식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럴 때는 자,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증명할 때는요. ab가 다항식이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a 빼기 b를 해서 무슨 형태로? 완전 제곱 형태로 우리가 고쳐가지고요. 실수의 제곱이 뭐다?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기를 비교하는 게 부등식이기 때문에 부등식에 사용되는 수는 실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AB가 절대값 경우나 근호를 포함한 식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제곱에서 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등호가 성립하는 우리가 절대 불응식 경우는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밝혀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살펴볼게요. 자, AB가 전부 다 무슨 수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근데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루트 A 플러스 B보다는 크거나 같은 걸 증명해보래요.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살짝 빠진 것이 A가 양수고 B도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A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B도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수끼리도 했으니까 뭐다 양수고 이것도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제곱을 해서 빼주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루트 A 더하기 루트 B를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루트 뭐다 A 플러스 B를 뭐한다? 제곱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A제곱 빼기 B제곱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곱을 해주시면 자, 이거는 그냥 A가 되고요. 자, 이 루트 AB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됩니다. 여기는 뭐다? A 플러스 B가 되거든.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소거가 돼서 없어져요. 자, 그럼 뭐만 남는다? 이 루트 AB만 남죠? 그럼 요건 당연히 뭐다? 네,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맞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항상 성립하는데, 자, 등호 성립하는 경우를 보셔야 돼요. 그럼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하냐면, 자, 이 루트 AB가 0일 경우니까, 루트 AB는 어떻다? 0. 자, 그 다음에 AB는 뭐다? 0인 경우겠죠? 자, 답은 뭐다? A는 0 또는 뭐다? B는 0인 경우가 우리가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에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 루트 AB.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루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곱에서 뭐 했다? 자, 뺀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 실수 제곱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증명하시면 되겠고, 항상 맨 마지막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살펴보아 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유형 20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20번은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간의 관계를 보는 건데 합도는 곱이 일정할 때 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산술평균은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것이었고요. 자, 기하평균은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준 겁니다. 근데 산술평균이 항상 뭐다?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건 교과서에서도 증명을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 주어진 AB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등호는 뭐다? A는 B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자, 합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곱의 무슨 값이다? 최대값을 묻거나 아니면 곱이 일정한데 뭐다? 합을 우리가 최소값을 우리가 묻는 문제, 그러니까 묻는 문제가 바로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대표적인 문제가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최대 최소하면은 보통 뭐다? 부등식으로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딱 주어진 힌트가 둘 다 양수인데 뭐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었다. 이럴 때는 보통 뭐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럼 0이 아닌 실수 AB인데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네요. 그럼 딱 보는 순간에 힌트가 제곱이니까 보면 이렇게 됩니다. 0이 아니니까 A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양수가 되겠고요. 자, B제곱도 뭐다? 양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두 개가 양수인데 자, 합이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불러볼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게 산술평균보다 기하평균이 크거나 같은데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2를 양변에 곱해서 이런 형태로 외운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배 뭐가 되겠습니까? A제곱, B제곱 되는 거 맞죠? 네, 자,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주어져 있어요. 얼마로? 자, 12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A, B의 뭐다? 제곱이 됩니다. 근데 주의점이 있어요. 이 루트하고 제곱하고 그냥 없애시면 안 돼요. 왜? 자, 우리가 0이 아니라고 했지 양수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AB는 무슨 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걸 풀어주시면 이 루트 AB의 제곱이 뭐보다? 자, 12보다 작거나 같아서 루트 AB의 제곱은 뭐다?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자,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나면 뭐가 되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건 뭐가 되냐면 바로 절대값이 돼요. 자, AB가 무슨 수? 음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절대값이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자, 그렇죠. 마이너스 6에서 6 사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최대값은 결국엔 얼마가 나온다? 최대값은 결국엔 얼마다? 6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는 A제곱은 뭐다? 자, A제곱은 B제곱일 때 바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맞죠? 맞나요? 예. 자, 근데 이때는 뭐가 되냐면, AB가 뭐가 아니다? 0은 분명히 뭐다?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a제곱은 b제곱일 때 바로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되는 것이 자, 최대값은 얼마다? 네, 6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은요, 합이 일정할 때 뭐다? 곱의 최대값을 묻는다든가 곱이 일정할 때 뭐다? 합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가 바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형 21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21번 역시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 간의 문제인데요. 이번에 식을 좀 전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처음에 A, B가 양수로 주어져요. 예, 그리고 이런 형태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바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도 힌트가 뭐냐면 자, 양수 XY에 대해서 최소값을 물었어요. 자, 그리고 특히 어떤 형태? 자, X, X분의 자, Y, Y분의 자, 무슨 형태? 역수 형태죠. 역수 형태에서는 보통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문제냐면 X 더하기 4, Y분의 4 곱하기 4Y 더하기 X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일단 주어진 식을 뭐 한다?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전개를 하시면 4xy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뭐다? 16 더하기 얼마다? 우리가 xy분의 뭐다? 4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요거 살짝 정리를 하시면 17이 되고요. 자, 4xy하고 xy분의 4가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보이세요? 자,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죠, 그죠? 근데 xy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xy 곱한 것도 뭐다? 양수가 돼요. 자, 여기서 무슨 평균을 쓰는 거냐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럼 17 더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2배 루트 4xy 하고요. 자, 뭐 하고 xy분의 4를 이렇게 곱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거 약분이 되겠죠? 자, 루트 얼마다? 16 얼마다? 4. 이 문제는요, 17 더하기 2 곱하기 3, 8. 그래서 답은 얼마다? 25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개를 해서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근데 우리가 등호 언제 성립하는지 봐야겠죠. 그럼 요거는 4xy하고 뭐다? xy분의 4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xy는 뭐가 되겠어요? xy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자,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양수죠? 그래서 xy가 1일 때 뭐가 성립한다? 등호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 이 답에는 좀 지장이 없습니다. 답은 그냥 얼마다? 25고요. 자, 나중에 요거 쓸 때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자, 살펴보셔야 될 게, 자, 주어진 변수가 양수인지 살펴보시고요. 자, 주어진 식을 뭐 한다? 전개해서 보통 역수꼴이 나온다든지 힌트꼴이 나오게 고쳐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22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22번도 중요 문제네요. 중요.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인데 이때도 우리가 식을 변형해요. 자,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지금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만큼 우리가 절대부등식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거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이때는 뭐가 되냐면 자, 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두 식의 곱이 뭐가 되도록 자, 상수가 되도록 식을 적당히 변형하는데 보통 상수가 나오려고 하면 무슨 꼴? 역수가 나올 때, 네,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상수가 나오거든요. 그 형태가 나오면 뭐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꼴이 나오면요,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클 때입니다. 자, 근데 요거의 최소값을 물었어요. 자, 그러면은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4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무슨 모양을 만들어야겠어요? 이 모양을 만드셔야겠죠. 자, 그럼 이 모양을 만드시면 어떻게 되냐면 1을 더했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살짝 이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힌트가 요것도 양수, 요것도 뭐다? 양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크거나 같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렇죠? 2배 루트 뭐가 되겠어요? x 플러스 1하고요. x 플러스 1분의 4를 곱해주고 뒤에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럼 요거 약분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루트 4가 돼서 얼마다? 2는 얼마다? 4.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되면 4에서 1을 빼거든요. 그래서 얼마다? 3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최소값은 얼마다? 3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m은 얼마다? 3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때 x값을 물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겁니다.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등호는 어때서 성립하죠? 그렇죠. 얘가 A고 얘가 뭐다? B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x 플러스 1하고요. x 플러스 1분의 뭐다? 4하고 뭐 할 때? 같을 때. 자, 바로 등호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럼 등호는 이럴 때 성립 이렇게 되겠죠. 자, 풀어주시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얼마다? 4가 나와요. 자, 그럼 x 플러스 1은 뭐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와서 x는 하나는 뭐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래서 x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는 1, 하나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자,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답일까요? 요거 안 됩니다. 요거만 답입니다. 이유는 x가 뭐다?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 n의 값은 얼마다?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3 곱하기 1은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몇 번 풀다 보면 우리가 좀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무슨 꼴? 역수꼴이 나오도록 우리가 고치는 문제고요. 그때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유형 23번입니다. 색깔이 좀 바뀌었죠. 레벨업 문제입니다. 자,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인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냥 이게 증명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쓸지를 잘 몰랐던 그런 문제인데, 자,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은 어떨 때 쓰냐면 이런 식의 1차식의 뭐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쓰는 건데요. 자, 보통 xy가 실수일 때, 자,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바로 1차식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바로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이 됩니다. 자, 이 증명은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빼고요. 자, 근데 이거 뭐하고 써야 된다? 예, 절대 부등식은 그 자체를 뭐하고 써야 되냐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방금 뭐라고요?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 자, 1차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써요. 자, 그러면 딱 불러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곱한 것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 제곱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는 a가 얼마다? 1이고 b가 얼마다? 2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대입을 해보시면 1제곱 더하기 2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한 것이 자, 뭐다? 바로 x 더하기 2y의 뭐다?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죠? 4지요? 자, 요건 얼마가 나오냐면 뭐가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20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풀어주시면 x 더하기 2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바로 이거 살짝 t로 치환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t 플러스 루트 20. 자, 루트 20이 얼마입니까? 2루트 5. t 마이너스 2루트 5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t는 어디서 어디 사이냐면 마이너스 2루트 5에서 2루트 5 사이가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답 나왔네요. 어떻게 나왔죠? 그쵸? x 더하기 2y의 범위가 마이너스 2루트 5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2루트 5 사이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때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바로 2루트 5죠? 답은 일단은 뭐다? 2루트 5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 등호가 들어가는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기 때문에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등호는 얼마? 그쵸? a분의 x는 b분의 y이기 때문에 a는 1이었고요. 그럼 1은 필요 없죠, 그죠? 그럼 x는 되고 b는 얼마이냐면 2였어요. 그래서 1 때 뭐한다? 성립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바로 여기는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바로 뭐다? 1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고요. xy가 무슨 수? 실수일 때. 네, 그리고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번 유형 24번 절대부등식 활용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활용은 항상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때 절대부등식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자, 제일 중요한 힌트가 이겁니다. 자, 일단은 뭐다? 주어진 변수가 뭐다? 양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고요. 자, 그 다음에 곱의 최대값이나 뭐다? 합의 최소값을 우리가 보통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뭐다?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자, 1차식의 최대값이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유형 23번에서 보셨던 뭐다?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324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길이가 40m인 철망을 모두 사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3개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우리를 만들려고 한답니다. 자, 이때 우리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본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전체 우리의 모양이 뭐죠?
직사각형. 자, 뭐와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가로와 뭐가 필요하다? 세로가 필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가로를 우리가 뭐다? A, 세로를 뭐다? 우리가 B라고 두는 순간에 A와 B는 항상 무슨 수다? 양수가 되죠. 그죠? 근데 양수가 되면서 넓이의 최대를 물었어요. 넓이가 뭐가 되냐면 바로 AB인데 바로 뭐다? 곱의 최대를 물었죠. 그러면 뭘 써야 될까요? 둘 중에. 이 문제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힌트가 나와요. 자, 우리가 길이가 40m라고 했잖아. 맞죠? 뭐 어떤 식이 하나 생길까요? 그렇죠. 여기가 A면 여기도 A예요. 그럼 A가 몇 개다? 2A예요. 자, B는 몇 개일까요? 1개, 2개, 3개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합이 우리가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2로 나누면 A 더하기 2B는 얼마다? 2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용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풀어볼까요? 자, A 더하기 2B는 표가 나갔습니다. 2배 뭐가 될까요? A 곱하기 뭐다? 2B가 되겠죠. 자, 그러면 AB가 얼마다? A 플러스 2B가 2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시면 여기가 2AB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로 나눠주시겠죠? 그럼 요거는 2AB가 뭐보다? 10보다는 작거나 같게 됩니다. 자, 양변 제곱합니다. 자, 제곱하면 2AB는 뭐다? 100보다 작거나 같고요. 자, 2로 나눠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5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가 되냐면 52 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A하고 뭐하고 2B하고 같을 때 우리가 뭐한다? 성립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A하고 2B하고 같을 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A는 20이 돼서 얼마? A는 우리가 10. 자, B는 얼마다? 자, B는 10 넣어주면 20. 그럼 B는 얼마다? 5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나중에 이 조건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넓이에 뭐만 물었다? 최대값만 물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를 보니까 뭐다? 합이 주어져 있고, 곱에 뭐를 물었냐면 최소를 물었기 때문에 무슨 평균? 산수평균, 기하평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